자, BT입니다. 오늘은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할 거예요. as if나 또는 뭐 as though 가정법이라고 해서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다 해서 뭐 현재 사실이나 또는 과거 사실하고 반대되는 일을 가정할 때 쓰기도 하죠. 뭐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혹은 주저리 시제보다 좀 더 앞선 가정법 과거 완료라는 게 이게 과거 사실을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걸 하는 거죠. 좀 더 정확하게 하면 이제 주저리 시제보다 한 시 앞선 시점을 반대되는 걸 가정할 때 해석은 좀 as if 가정법은 마치 뭐뭐인 것처럼 뭐뭐하다. 근데 실제는 뭐가 아니란 소리죠. 형태는 당연히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as if 주어 뒤에 had PP 와서 쓰이는 거. 가정법 과거는 as if 뒤에 주어고 동사 과거에 왔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you look, 네가 어떻게 보인다고? as if you had won the race. 네가 경주에서 had won, 승리한 것처럼 보인다라는 소리야. 근데 실제로는 you didn't won the race. 경주에 승리하지 않았다는 거죠. 밑에도 Mary talked as if 메리는 뭐처럼 얘기했다고 as if she had known the news 그 소식을 알고 있는 것처럼 말을 했다는 거. 근데 실제로는 메리가 had not known the news 그 소식을 몰랐다는 소리죠. 여기 지금 보면 주저리 시제 현재 시제고 여기는 주저리 과거잖아. 그러니까 as if 가정법 과거 하려는 이 주저리 시제보다 한 시제 더 앞선 어떤 이 사실에 반대되는 걸 나타내는 거. 조금 내용이 그렇게 말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쉽게 생각해서 as if 가정법 과거는 어떻게 보면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거. 지금 저 사람이 우리 엄마가 아닌데 마치 우리 엄마처럼 얘기한다. 그렇게 얘기하거나 아니면 가정법 과거 완료 쓰는 거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거. 여기처럼 그 사람이 네가 어떤 그 경주에서 이긴 게 아닌데 마치 이긴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그런 어떤 이 일을 가정할 때 쓰는 게 as if 가정법이다. 일단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밑에 보면 as if를 써서 쪼고 보면 실제로는 he was not popular with girls. 그가 여자애들한테 인기가 없었다라는 거. 근데 인기가 없었는데 마치 인기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한다는 소리니까 즉 인기가 없었다라는 이 과거 시점을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he talks 어떻게 얘기해? as if 마치 뭐인 것처럼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주어 뒤에 had PP 과거와 분사해서 이렇게 had PP 형태로 had 뒤에 PP 과거 분사 형태로 적어서 had PP 형태로 적어서 뭐 as if he had been popular with girls 이렇게 쓴다는 거지. 그럼 똑같이 밑에도 실제로는 제이슨이 didn't see me 나를 보지 않았다. 즉 나를 못 봤다는 소리야. 근데 이런 걸 마치 제이슨이 나를 본 것처럼 얘기한다 해서 Jason talks as if 보지 못했다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거니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로 Jason talks as if he Jason이니까 he로 받아주면 되겠죠. He had PP 형태로 쓰니까 had seen me 이런 식으로 as if he had seen me 이렇게 쓰면 그가 마치 나를 본 것처럼 had seen 본 것처럼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 실제로는 he didn't see me 나를 못 봤는데 그 밑에도 in fact 사실은 Mike wasn't in a fight 마이크가 그 싸움에 끼지 않았다 이런 소리인데 마치 마이크가 자기가 그 싸움에 끼어 있었던 것처럼 그 싸움 속에 싸움에 관련되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라는 소리를 쓰면은 이것도 싸움에 wasn't in a fight 관련되어 있지 않았다 끼어 있지 않았다는 그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거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로 Michael looks as if 마이크는 그 he로 써서 he 뭐 had been in a fight 그렇게 쓰면 되겠죠. as if 뒤에 주어고 had pp 가정법 과거 완료 이렇게 had pp 와서 뭐 마이크가 자기가 had been in a fight 그런 싸움에 끼어들었던 거 싸움에 관여되어 있던 것처럼 그렇게 보인다는 거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 밑에도 3번도 실제로는 he was not in New York 뉴욕에 있지 않았었다. 근데 마치 뉴욕에 있었던 것처럼 talks 말을 한다는 거. 즉 과거에 뉴욕에 있었지 않았다는 이 과거 시점에 대한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로 써서 he talks as if he had been in New York 그렇게 쓰면 되겠죠. 그가 뉴욕에 had been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had been. 그 밑에도 실제로는 she had lived my present. 그녀가 had liked my present. 내 선물을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마치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얘기했다 해서 she acted. 여기 이제 동사시의 과거로 이렇게 써놨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나타내는 거는 이제 더 과거보다 더 과거 얘기. 즉, 한 시에 더 앞선 거라고.
표현을 생각한다고 되고, 똑같이 어차피 더 과거 일을 나타내는 거니까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를 써서 she acted as if she 똑같이 뭐처럼 네 선물을 좋아했었는데 좋아하지 않은 것처럼 얘기했다는 소리니까 she 뭐 had not liked 이렇게 had not 쓰던가 아니면 뭐 she hadn't 이렇게 부정으로 she hadn't liked my present 즉 내 선물을 she hadn't liked 좋아하지 않았던 것처럼 she acted 행동했다. 근데 실제로는 she hadn't liked my present 내 선물을 좋아했었다는 소리죠. 그 밑에도 실제로는 Tommy hadn't paid for your lunch. 톰이 네 점심값을 지불하지 않았다. 근데 마치 톰이 네 점심값을 지불한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이것도 지금 말을 한 그 시점이랑 점심값을 지불하지 않거나 지불했던 건 더 전의 일이니까 어떤 그 주저리 시제보다 어떻게 보면 앞선 어떤 상황을 반대되는 거니까 이것도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 Tom talked as if he 어떻게 지불하지 않았는데 마치 지불한 것처럼 had paid for your lunch. 마치 네 점심값을 지불한 것처럼 had paid. 지불한 것처럼 had paid. 지불한 것처럼 탐이 얘기했다. 근데 실제로는 탐이 지불한 건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이 as if 뒤에 가정법 과거 완료. 여기 위에 1, 2, 3번처럼 그냥 쉽게 어떤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그런 일, 뭐 주절이 이렇게 다 현재로 쓰여서 주절이 다 동사가 talks, looks, talks 다 현재로 쓰여서 그냥 현재 사실에 현재로 주절이 뒤에 이제 as if 뒤에는 이제 과거 사실에 어떤 반대되는 일을 나타낸 거라고 쉽게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 앞에 주절이 동사가 이렇게 acted, talked 이렇게 과거로 적혀 있으면은 뒤에 과거 완료를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이렇게 as if 뒤에 주어 동사 과거 완료 had PP 형태를 쓴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어. 그냥 쉽게 생각해서 그냥 그 전이 즉 주절이 시제보다 주절이 시제가 현재면은 주절이 시제보다 더 앞선 즉 과거 일을 나타내는 거 주절이 시제가 과거 같으면 그보다 더 과거인 과거 완료의 어떤 표현을 나타내는 거라고 과거보다 더 한시에 더 과거의 어떤 일을 나타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s if 가정법 과거 또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이게 저번 시간에 봤던 뭐 I wish 가정법 과거나 가정법 과거 완료처럼 I wish 가정법 과거든 아니면 as if 가정법 과거든 다 어떤 현재 사실에 반대되는 일을 나타내는 거고 I wish 가정법 과거 완료나 또는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일, 즉 한시에 더 앞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한 반대되는 걸 나타낸다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복잡하게 생각하면 끝도 없는데 그냥 쉽게 단순하게 어떻게든 생각할 필요 있고 또 잘 이해가 안 된다. 그럼 그냥 그냥 그런 의미겠구나 하고 그냥 어느 정도는 두기둥실하게 알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해요. 왜 맨날 그걸 꼭 굳이 100% 다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게 일종의 강박관념이지. 어떻게 다 100% 이해하고 넘어가겠어. 어떤 때는 아무리 얘기해줘도 머릿속에 이해 안 될 때가 많죠. 이건 영어뿐만 아니고 모든 과목이 다 그렇잖아. 특히 이런 수학이니 국어니 이런 중요 과목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쌤이 얘기해도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는 게 있잖아. 그러다가 시간이 좀 지나면서 제가 조금씩 이렇게 문제도 많이 풀어보고 아는 게 조금씩 쌓이면서 그 소리구나 하고 이해가 될 때가 있어.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라고. 자, 이것도 보면 그를 마치 울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 울고 있던 게 아니었는데 울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니까 과거에 울지 않았는데 울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소리니까 즉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 그러니까 뭐뭐 한 것처럼 해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 쓰면 되겠죠. as if he 울었던 것처럼 울고 있었던 것처럼 하니까 as if he 뭐뭐 하고 있었다니까 he had PP 그냥 단순 had PP가 아니고 had been crying 과거 완료 진행형으로 이렇게 as if 주어 had PP 형태로 had been crying 이렇게 하면 울고 있었던 것처럼 뭐뭐 하고 있었던 그때 어떤 상황이 동작이 일어나고 있다는 어떤 진행 의미까지 포함이 돼야 되니까 had been crying 이렇게 과거 완료 진행 형태로 쓰면 되겠죠. He looks as if he had been crying 그러면 울고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는 거고 그 밑에는 그녀는 마치 중국에 살았던 것처럼 말했다. 중국에 살았지 않았는데 살았던 것처럼 말했다니까 이것도 이 말한 시점보다 더 한시에 더 이전의 어떤 사실 반대되는 걸 나타내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 He talked as if she had lived in China.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죠. 마치 중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had lived in China. 이런 식으로 as if she had lived in China. 중국에서 살았던 것처럼 그렇게 말한다 해서 as if 뒤에 주어고 동사 had PP 형태로 과거 완료를 써서
표현하면 되겠죠. 그 밑에도 크리스티나는 마치 파리를 방문했던 것처럼 말한다. 이 말은 파리를 방문하지 않았는데 마치 방문했던 것처럼 말한다 해서 말하는 시점이랑 또 방문했던 거 따지면 방문했던 게 더 마치 전에 방문했던 것처럼 하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가정법 과거 완료로 as if 가정법 과거 완료로 as if 크리스티나는 또 she를 받아서 she had visited 이렇게 써야 되겠다. had BP형도 had visited Paris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래서 as if 뒤에 주어 had PP 형태로 had visited 이렇게 크리스티나 talks as if she had visited Paris 이렇게 막 크리스티나가 마치 자기가 파리를 방문했던 것처럼 말한다. 근데 사실은 in fact she didn't visit Paris 파리를 방문하지 않았다는 소리죠. 그 밑에도 데니는 마치 그가 그 경기를 이겼던 것처럼 말한다. 이겼던 것처럼 이기지 않았는데 이겼던 것처럼 얘기한다니까 이것도 말하는 시점보다 자기가 이겼다고 말하고 하는 게 더 전에 어떤 더 이전에 일어났던 일을 반대되는 걸 하는 거니까 as if 가정법 과거로 Danny talked as if Danny he로 받아서 he had won 이렇게 had 표현을 쓰면 되겠죠. as if he had won the game 그 경기를 the game을 이겼던 것처럼 말한다 해서 as if 뒤에 주어 had pp 이런 형태로 써서 Danny talked as if he had won the game 이렇게 I wish 가정법도 그렇고 이렇게 as if 가정법도 그렇고 다음 시간에 할 뭐 버프나 without 가정법도 그렇고 뭔가 단순히 if줄 주절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보이는 그런 이 평범한 가정법 말고 이렇게 I wish 가정법이니 as if 가정법이니 이런 것들도 자주 볼 수 있는 표현이니까 뭐 그 형식도 당연히 뭐 알아둬야 되겠지만 해석이 일단 정확하게 돼야 돼요. 이렇게 Danny talked as if he had won the game 이렇게 적혀있으면 아 데니가 자기 그 게임에서 이겼던 것처럼 말했다. 근데 실제로는 데니가 그 게임에서 이기지 않았었다라는 그 의미 파악을 정확하게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제대로 돼야지 해석이 제대로 되는 거고 또 그런 거에 따라서 막 어떻게 보면 제대로 해석을 못하면은 뒤에 문제를 풀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 전체에 대한 이해가 잘못돼서 밑에 선택지로 제대로 답을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왕왕 나와요. 요즘은 되게 계속 뭐랄까 좀 우리말로 적혀 있어도 왜 조금 헷갈리는 말들 있잖아. 약간 조금 뭐 도덕교과서나 이런데 윤리책에 나올 만한 그런 얘기들 적어놓고 또 그걸로 또 밑에 지문에 조금 단어들 좀 어려운 거 집어넣고 이렇게 하면 그 밑에 있는 선택지 뭐 진짜 해석을 못해서 딱 이 말도 그 말 같고 저 말도 그 말 같고 어려워서 틀린 경우 뭐 얼마 전에 애들 시험 쳐가지고 한번 오답풀이 한다고 보니까 어떤 문제 딱 그런 문제가 있더군요. 좀 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아 이거하고 답을 쓰면 찾을 수 있는데 애들 입장에서는 이 말도 1번도 그 소리 같고 2번도 그 소리 같고 그것도 뭐 선택지가 짧지도 않고 막 하나에다 치면 뭐 1번이 2줄 2번도 2줄 막 그러니까 막 선택지도 길게 이렇게 적혀 있고 하니까 더 무슨 소리인지 몰라서 그 선택지에 매달려 가지고 진짜 5분 10분씩 잡아먹다 보니까 뒤에 문제 풀 시간이 없어서 마치 모의고사 뒤에 다 찍는 것처럼 학교 내신도 뒤에 막 10문제 이상 찍고 그런 애들이 많았어.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는 어떻게? 지금 중학교 때 더 어휘 공부 많이 해놔야 돼요. 많이 해놓고 이런 지문들도 많이 보고 문제뿐 문제 지금 이건 제가 문법을 보고 있는 거지만 이런 어떤 문법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영어 지문들을 더 많이 보고 들고 꼼꼼하게 봐야 돼요. 막 형식상 어떤 애들 보면 중학교 2학년인데 고등학교 2학년 또는 고등학교 3학년 기출문제, 모의고사 기출문제 이런 거 들고 와서 지가 그거 보고 있었다고 하면서 상담할 때 들고 오던데 막상 보면 그런 거 할 수준이 아닌 애들이 대부분이에요. 근데 그냥 진도만 나가서 막 고2, 고3, 고등학교 올라가가지고 마침 어떤 부모님도 상담할 때 그러잖아. 어떤 고3, 이제 중학교 3학년 돼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되면 진도가 어디까지 나가 있냐고. 왜요? 뭐 고3까지 나가 있으면 좋으시겠냐고. 그럼 고3까지 나간다고는 그 말을 믿냐고. 저는 그렇게 고3까지 나간다고 그게 진짜 애가 고3까지 다 알고 있으면은 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선행 안 한 애들이 어디 있겠어. 거의 다 웬만큼 다 선행했지. 그리고 무슨 학원들마다 뭐 고3까지 다 갔니, 뭐 수능까지 다 풀어봤니. 그런 소리 안 하는 학원들이 오히려 별로 없을 만큼 전부 다 자기가 수능을 다 해서 막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1학년인데 벌써 고3 수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광고를 하는데 막상 학교에 들어가서 시험을 보면 그 성적이 안 나오는 게 태반인데 그건 뭐 말도 안 되게 중학교 3학년 마칠 때쯤 되면 무슨 어디까지 선행을 하겠냐고. 그것도 또 애가 잘하는 애 같으면은 이해를 하겠지만 그것도 아니고 성적도 맨날 뭐 50점, 60점 밖에 안 나오는 그런 수준인데도
중3까지 다 마칠 때 되면 어느 고등학교 몇 학년까지 선행을 나가냐 그런 그따위 질문을 하는 거 보면 부모들도 제대로 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부모가 어떻게 보면 요즘 어떻게 애들 공부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실태 파악이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아. 그냥 겉으로 보이기에 막 진도가 많이 나가 있으면 그냥 마냥 좋다고 생각하나 봐. 그러다가 고등학교 가서 성적 안 나오면 누구 탓하려고. 그때 되면 또 뭐 학원 탓하겠지만 학원 그 선생님들 막 자기가 고3까지 다 가르쳤다는 그런 선생님들 탓도 못해요 또. 아 우리는 가르쳐줬는데 애가 못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얘기해버리면은 뭐 누구를 원망하겠어. 결국은 애가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진도를 많이 뽑았다는 그걸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진도를 많이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제대로 알고 넘어가느냐가. 그래서 보통 뭐 고등학교 올라갈 때쯤 되면은 뭐 많이 나가도 한 고2나 이 정도 수준의 어떤 문제들을 좀 풀어도 어느 정도 풀 수 있게 그렇게 되는 거지. 무슨 중학교 마치고 고등학교 올라가는데 고3 수능을 풀 수 있다. 왜 더 심하면은 초등학생인데도 고등학교 3학년 모의고사를 풀어서 뭐 90점 이상 아니면 뭐 다 맞는다고 그런 개소리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 그런 애들도 당연히 있겠죠. 소수의 천재들은 늘 있는 법이니까. 근데 그게 마치 대부분 애들이 당연히 중학생,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막 3학년 문제를 풀어서 다 맞출 수 있고 뭐 90점 이상씩 나오고 그래서 뭐 모의고사도 1등급 나오고 학교에서 내신 쳐도 다 1등급 이상씩 지키게 그렇게 되는 게 마치 당연하다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바보 아니에요? 그렇게 공부가 쉬울 것 같으면 왜 그렇게 힘들어서 쩔쩔매겠어? 왜 수능 치면은 영어가 뭐 절대평가니 그렇게 해도 옛날 상대평가보다도 1, 2등급이 안 나온다는 소리가 왜 나오겠냐고. 그렇게 쉽게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을 것 같으면. 제가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애도 그렇고, 부모님들도 그렇고, 조금 더 꼼꼼하게 쭉 진도를 나가서 뽑아. 진짜 고등학교 1학년으로 나와서 고등학교 1학년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고등학교 1학년으로 가는데 우리 애가 고3까지 봤다. 그런 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야. 고3까지 보면 뭐야? 고등학교 1학년 가서 시험 성적이 개판인데. 시험 치면은 뭐, 모의고사는 뭐, 7, 8등급 나오고, 6, 7등급 이렇게 나오고, 뭐, 내신은 시험만 치면 3, 40점씩 이렇게 나오면, 뭐, 고등학교 3학년까지 봤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막 수학을 고3까지 뭐, 수원, 수투까지 다 보고 옛날 같으면, 그렇게 다 보고 갔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수학 상하 예전에 지금도 상할 것 같은데, 하여튼, 수학 상하 그런 거 보는 거, 그것도 제대로 못해가지고 쩔쩔매는데, 뭐, 올라가기 전에 수원, 수투 아니면 뭐 미서까지, 기하까지 그렇게 보고 갔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시험을 치면 수학시험 30점, 40점 그렇게 나오면서. 그러니까, 선행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꼼꼼하게 이런 거 예문 같은 거 아니면 이런 문법 같은 거 보면서도 조금 더 신경 써서 이해를 조금 더 하면서 뭐 그냥 진도만 뽑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확인하고 체크해서 애가 잘 아는지 모르는지 그런 걸 늘 체크하고 확인하고 지나가야지. 그냥 막 진도만 뽑아가지고 막 책만 줄줄 나가는 그런 어떤 학원들은 지양하시는 게 좋아. 그런 학원들은 안 다니시는 게 좋다고. 뭐 그래도 귀가 팔랑팔랑 거리는 분들은 그런 소리 자주 하더만, 딴 학원들은 보면 막 지금 어디까지 하고 뭘 하고 있던데 그러면 그럴 것 같으면 어머님 딴 데 보내시라고, 딴 데 가시라고. 저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러면 막상 또 진짜 화나서 딴 데 가는 부모님들도 있어요. 그럼 뭐해? 애들한테 나중에 물어보면 시험 개판으로 치고 영어 성적이 당연히 엉망으로 나온다 하지 되게 잘한다는 애 꼬라지를 못 들어봤어. 뭐 제 자랑이 아니고. 그렇게 쉽게 진도만 뽑은 대로 성적이 잘 나올 것 같으면 말라고 공부가 그렇게 어렵다고 하겠어. 진짜 제대로 공부하는 애들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있는 부모님들은 절대 그런 얘기 하지 않아. 막 우리 애가 지금 중학교 1학년인데 막 고등학교 1학년 거 봐야 되지 않냐느니 그런 어떤 진도나 이런 것들 막 너무 선행을 많이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전혀 좋아하지 않아. 그냥 실제적으로 성적이 나오게 잘 가르치는 거, 꼼꼼하게 가르치는 게 중요한 거지. 무슨 진도를 쭉쭉 뽑는 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이해를 못하겠어. 자, 어쨌든 간에 SAF 가정법 과거 완료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으니까 이런 거 예문 풀고 문제 푸는 거 보면서 생각 좀 더 해보시라고. 다음 시간에는 뭐 without이나 버퍼 가정법 할 것 같은데 하여튼 가정법이라고 막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 쉽고 단순하게 SAF 가정법 과거는 언제 쓰고 형태는 어떻고 가정법 과거 완료는 언제 쓰고 형태는 어떻고 해석을 어떻게 하는지 그렇게만 알고 있으면 돼. 오케이?